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노자라든가 장자를 중심으로 동양 철학, 도가 철학이 전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강의를 듣다 보면은 니체 철학과도 일치할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또 영감을 많이 얻곤 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 강의 중에서 선진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예, 결국 선진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을 찾아내고 정의를 내리고 또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하이브 역시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 있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정의를 내리고 기준을 써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 주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진보적인 사고, 그리고 다소 좀 거창하지만 통찰력 정도가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가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강론상으로 보게 되면 기관들의 이제 보유 예수 물량, 지금 기관이라기보다 이제 그 중국계 사모펀드로 좀 알려져 있죠. 지금 보유 예수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50만 정도가 출회가 되면서 한 30만, 40만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마무리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28일서부터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하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 추정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패시펀드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한 50만 주 정도, 50만 정도가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외국인들이 그 매수하는 건 아니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 그 매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 수급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만약에 기관이 매도만 안 하고 기관이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기존에 계속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매도가 축소가 되거나 혹은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상승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좀 거창하게 하이브 세 가지 통찰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K-팝이라는 게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 새로운 장르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르 혹은 이제 우리가 마케팅 용어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기존의 이제 락이라든가 락큰롤이죠. 락이라든가 재즈, 힙합, R&B 같은 그런 장르가 있는 것처럼 K-팝도 새로운 장르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이브의 가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처음에 이제 그 20만원 초반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유튜브 방송에서, BTS 더 리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김영대라는 그 평론가께서 쓰신 건데, 그 유튜브에도 그분 그 BTS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역시 그 참고를 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그 하이브의 가치를, 하이브 혹은 이제 그 방탄소년단 BTS의 가치를 저는 소통과 팬덤과 저항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점입니다. 다른 어떤 그 아티스트하고는 이제 완전히 출발점이 틀렸죠.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튜브라는 역시 그 존재하지 않았던 막강한 어떤 그 플랫폼 내에서 탄생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미라는 강력한 어떤 팬덤을 갖추고 있죠. 물론 그 다른 어떤 그 아티스트들도 어떤 팬클럽이라든가 이런 그 형태가 있지만은 아미라는 이게 독특한 어떤 그 팬덤 문화가 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저항입니다. 그 하이브, 그 BTS 같은 경우는 저항의 문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 하이브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추천할 때도 당시에도 히피 문화하고 제가 그 히피 문화하고 비교를 했어요. 1960년대 당시에 저희도 이제 많이 들어왔죠. 우리 그 한참 그 형님뻘이 되겠는데, 이 히피 문화라는 게 결국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그 지성세대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관습, 가치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정이고 어떤 탈사회적인 어떤 그 저항의 문화라고 보는데 부작용이 많았어요. 말씀 그 히피 문화 하면은 사실 장발, 더벅머리죠. 그다음 히피 복장이라고 해서 거의 거지 패션에 가깝고, 또 하나 이제 그 무분별한 어떤 그 성개방, 그 성생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BTS 하이브의 어떤 그 저항은 건강한 저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 역시도
부정할 수 없음, 기성세대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가치관을 포함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가 아니라 그 예전에, BTS 관련된 그런 어떤 그 TV를 보니까 특히 남미 지역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청소년들이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BTS를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소통의 문화고, 팬덤의 문화고, 건강한 저항의 문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역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브라는 것은 글로벌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플랫폼 위버스라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최초 엔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앞서 이제 최진석 교수님 말을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들,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얼마 전 하이브 방송에서 독감 백신 비형 간염 백신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서울대 교수님 이름 까먹었는데 세계 최초로 비형 간염 백신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만큼 이제 시장을 많이 뺏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브, 새로운 어떤 글로벌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난 4월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죠. 반대로 이타카 홀딩스 쪽에서 보면은, 하이브에 이제 매각을 한 거죠. 사실 이유 같은 간에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평가절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런데 백기를 들었다는 걸 표현을 쓸까요? 여하튼 간에 이타카 홀딩스 측에서는 자기네도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빅히트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하이브에 매각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분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쿠터 브라운이 이타카 홀딩스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저스틴 비버 아시죠? 저스틴 비버를 어릴 때부터 캐스팅해갖고 최고의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까지 시킨,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캐스팅 부분에서는 캐스팅과 이제 같은 최고 아티스트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세계 최고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뭡니까? 하이브 아메리카가 되겠죠? 하이브의 아메리카 미국 자회사의 지금 이제 이사회, 그러니까 CEO로 지금 상당 부분 한때 이타카 홀딩스의 이제 회장이었다가 창업주죠. 회장이었다가 이제 하이브 밑으로 들어간 격이 아닌가. 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미래 시장을 봤겠죠. 결국 비즈니스 이상도 이하도 사업가죠, 사업가. 그리고, 미래를 볼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하이브의 어떤 위버스를 바탕으로 성장이 돈이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예,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저는 결국 이제 미래의 성장성, 아울러서 이제 돈을, 그만큼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한번 통찰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4월 달에 나왔던 얘기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음악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열겠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타카 홀딩스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IT라든가 영화,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타카 홀딩스를 1조 186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인수한 건데, 사실 콧대 높은 코쟁이들, 미국의 어떤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흡수가 된 거죠. 하이브 쪽에.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국내 기업 최초의 해외 레이블 인수 사례다. 자, 그리고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발표된 글로벌 레코드 뮤직 매출 톱 10 아티스트 중에 세 팀, 1위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되겠고, 8위가 아리아나 그랜데입니다. 저스틴 비버보다 아리아나 그랜데가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음악이 이렇게 저한테 와닿는 건 아닌데,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이제 저스틴 비버 음악을 들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정서에는 안 맞지만. 여하튼간에 글로벌 톱 10 중에서 방탄소년단,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소속이라는 거죠. 세계 최고죠. 이타카 홀딩스를 품에 안음으로써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비약적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탄탄하게 구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하여튼 하이브 소속 국내 아티스트의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를 기대할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먹고 그 다음에 남미 시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선두 리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특히 이제 남미 시장의 깃발을 꼽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스쿠터 브라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캡처를 잡았습니다. 81년생이라고 하죠. 81년생. 이게 언제 81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여하튼 간에 아직 뭐 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가, CEO, 미디어 소유주, 레코드 경영자, 자선가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투자자이다. 투자자라는 것도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매각한 게 미래의 성장성과 돈으로 요약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3년에 스쿠터 브라운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목록에 포함이 되었고, 2020년 포춘주에는 그리고 40세 미만 40인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물에 선정됐다. SB 프로젝트가 이제 SB 프로젝트의 모기업이 이타카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SB 프로젝트가 이게 레이블 회사입니다. 레이블 회사. 2021년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가 인수됨에 따라서 SB 프로젝트를 포함한 스쿠터 브라운의 사업들이 하이브의 산하가 되었다.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스쿠터 브라운은 하이브 이사회에 합류되었고, 하이브 아메리카 CEO를 맡고 있다. 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자존심상 그렇게 뭐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브의 성장성, 그리고 결국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제 뉴시스 오늘 5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방탄소년단 버터로 기네스 신기록을 5개를 추가했다고 보는 거죠. 영국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 발표에 따르면 일단 버터는 유튜브 영상 프리미어 최다 조회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튜브 뮤직비디오 프리미어 최다 조회수, 24시간 내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K-팝 그룹 24시간 내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뭐 비슷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처 24시간 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그래서 5개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기네스 월드 코리아는 방탄소년단은 스포티파이에서 타이중을 불허하는 횟수로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이 전작인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18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아마도 버터가 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버터 노래를 한 30번 정도 들었어요. 대략적으로 30번 정도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멜로디가 아무래도 귀에 좀 있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최고 순위가 놀랄 만한 그런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자주 들어보니까, 여러분께서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많이 좀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저스틴 비버, 이런 노래도 들어보시면은 좋죠. 자, 그리고 미국 라디오 방송도 평정을 했고, 또 세계 101개 국가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도 1위를 차지했고, 일본 오리콘도 접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주가를 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간에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지분 10%를 돌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외국인 사가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닌데,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훨씬 낫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50만 주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이제 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팩티브 펀드인데 팩티브 펀드가 되겠죠. 인덱스화를 시킨다는 인덱스화. 자, 주가는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략 한 3일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사면은 타이밍상도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25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또 기준선이 25만 5천 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재밌는 것을 보면은
지난 그 1월이죠. 1월 초에 최저점이 148,500원이네. 148,500원서부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이 꾸준히 닿아요. 추세 지선에 닿는 거죠. 이게 제일 편할 때입니다. 물론 어떤 분 입장에서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하이만 못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또 좀 곡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그 추세 선상에 있을 때, 이게 저는 이제 뭐 품 안에 있을 때라고 이게요. 품을 떠나잖아요. 저점이 기가 체증이 돼버리면 올라도 사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저는 그 주가가 이렇게 그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막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계속 쳐다봐야 돼요. 언제 또 이제 그 거래 과열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돼요. 근데 주가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 한 3, 4일 정도 오르고 막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또 3, 4일 오르고 하루 이틀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저점 기회가 이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야 되겠죠. 저점의 기회가 본격적으로 체증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이 안 닿는 구간이 나와요. 아직까지 닿고 있거든요. 전혀 버블이라든가 관성까지 몰라도 거품이 개입이 안 되는데 주가는 기본적으로 버블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버블,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하이브는 지금 뭐 전 산업을 터틀어서 가장 많은 이슈거리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제외하고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저희 회원분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하나로 뭐 승부를 보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돈을 떠나서 그분이 선택한 거죠. 저도 뭐 당연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해서 쫓아서 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 사기 얼마나 편합니까? 자, 하이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도 사실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장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 좀 안 되죠. 하지만 영업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뭐 적당히 어른들이 하면 다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혼자 하시는 게 좋으면 혼자 하는 건 좋은데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뭐 공감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단타 매매라든가 무슨 뭐 잡주라든가 이런 매매 안 하거든요.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 근거해서 또 이제 뭐 재무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뭐 안 합니다. 가치를 공감하신다면 함께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수시로 또 이제 브리핑을 또 해드리거든요. 또 새로운 보고서 나오면 또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최근에는 그 보고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가입 금액과 정보 제공 내용.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저희가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저희 법인 계좌가 있고 제 전화번호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서부터 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